지영은 일전에 몇 번 가봤던 강교 유원지로 차를 몰았다. 호스를 끼고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지만 그곳엔 분위기가 좋은 술집이나 카페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주위에 환하게 불빛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뭐 먹을까? 저기요. 저기로 가요. 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월화정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달밤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그림이 음식점 입구 벽에 그려져 있었다. 신윤복에 아류작인 듯한 고풍스러운 그림이나 글귀들이 실내 벽에도 쭉 걸려있는 한정식 집이었다. 띄엄띄엄 손님들이 앉아있긴 했지만 빈 테이블이 더 많았다. 이제 막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아직 저녁 식사 손님들이 들어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종업원들이 두 사람을 미닫이 문으로 된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아늑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진이가 둘러보더니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을 앞에서 똑바로 보게 됐네요. 진이는 뒤따라 들어간 지영을 돌아보더니 픽 웃었다. 아, 그런가? 어색하게 헛웃음을 지으며 메뉴판을 진이 앞으로 뒤밀었다. 진이는 다시 지영 앞으로 메뉴판을 내밀었다. 선생님이 선택하세요. 전 같은 걸로 먹을래요. 그래? 그럼 여기 메인 메뉴인 한우 불고기 정식으로 먹어보자. 네, 좋아요.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영은 본격적으로 진이가 20년 동안 살아온 이력과 근황을 물으면서 조금씩 어색한 분위기와 낯선 느낌을 지워나갔다. 술 한 잔 곁들여도 괜찮아요. 아, 차 때문에 안 되시려나? 진이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지영은 좀처럼 진이에게 쉽게 적응이 되질 않아서 어색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 대리하면 돼. 마시자, 한 잔. 진이의 현재 모습에 6학년 때 수업 시간 그 당돌하던 꼬마가 자꾸 겹쳐지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까요, 그럼? 가늘고 긴 눈매며 반듯한 콧날, 둥근 이마와 야무진 인매까지 예전 모습이 지금의 진이 얼굴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2시간쯤 한정식 집에 있었던 것 같다. 지영은 월화정인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두고 근처 술집을 찾아 걸었다. 이미 두 사람은 꽤 많이 취한 상태였다. 처음엔 간단히 한 잔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유쾌한 분위기 탓에 둘 다 불쾌하게 취하고 말았다. 비틀거리는 진이를 부축하고 멀리 보이는 횟집을 향해 걸었다. 시간은 그다지 늦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회 한 접시에 소주 딱 한 병만 더하면 안 될까요? 진이가 짐짓 애절하게 말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좋다고 했다. 잠시 진이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서 집으로 전화를 했다. 이 차를 가야 할 것 같아. 술을 조금 마시긴 했는데 대리해서 갈 테니 걱정 말고 먼저 자. 지영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내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자정 전엔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지영은 알았으니 걱정 말고 먼저 자라고 아내를 안심시켰다. 이제 8시니까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집에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취기 섞인 음성으로 나지막하게 물었다. 아, 아까 전화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회식인데 1차에서 술을 좀 마셨고 2차 가는 중이라고. 상당히 정직하신데요? 걱정하시겠어요. 대리해서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라고 했어. 참 친절하시네요. 애처가신가 봐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좀 날카로워. 아, 임신 중이세요? 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영은 대답 대신 웃었다. 일찍 들어가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말요? 그럼 아내는 꽤 이해심이 많은 여자야. 복도 많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큰 복. 그런가? 암튼 집 얘기는 여기까지.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불빛들이 참 아름답네요. 여기 원래는 원천 유원지였어. 이렇게 단장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렇군요. 멋지네요.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밤이라서 그런지 더 환상적이야. 나도 밤에는 처음 와봐. 집이 수원이 아니라 밤에 올 일은 없거든. 그럼 어디세요? 수원 아니에요? 화성. 화성이야. 금방 가. 30분 정도? 밤엔 좀 덜 걸리고. 아, 그렇구나. 댁도 수원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전업주부? 글써. 와우, 작가세요? 멋지다. 예쁘시죠? 멋지긴. 통시간이 없어서 오랫동안 글을 못 쓰는 것 같아. 나랑 결혼하고. 예쁘시죠? 진이는 힘주어 다시 물었다. 글쎄, 내 눈엔 아직 어떤 여자보다 제일 예뻐 보이긴 해. 팔불출 같지? 치, 네, 팔불출.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집사람이 좀 까칠한 성격이라 피곤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행복해. 아니, 사실은 좀 많이 행복해. 은근 질투나는데요. 치! 진이는 부축한 지영의 팔을 밀어내며 혼자 앞서 걸었다. 지영은 삐친 몸짓으로 휘청휘청 앞서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웃었다. 진이는 뒤를 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두 팔을 허공에 저었다.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불안해 지영은 걸음을 빨리 해서 진이를 다시 부축했다. 에이,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마셨다고 쓰러질 죄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많이 마셨어. 많이 마셨죠. 그런데 기분 좋게 마셔서, 기분 좋게 취해서 기분 좋아요. 뭐라고? 걷는 동안 술이 다 깨는걸요? 다행이네. 그만 마실까? 횟집을 지척에 두고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진이는 지영을 빤히 쳐다봤다. 왜? 대답 대신 진이는 얼른 지영의 입술에 가볍게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댔다. 키가 큰 진이는 굽 높은 구두 덕분인지 얼핏 보면 그와 키가 비슷해 보였다. 엉겹거려 그는 진이를 안는 꼴이 되고 말았다. 휘청거리는 진이가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진이는 지영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한참 동안 포갠 채 가만히 있었다. 지영의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안 진이도 두 팔로 지영의 허리를 안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횟집 앞 큰 길이라 몇 명이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지영은 당황스러웠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 불안하기까지 했다. 입술을 떼면서 진이가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6학년 때랑 같을까 하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봐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아니, 그게 아니고 겁쟁이. 6학년 때랑 느낌이 같았어요. 보세요. 막 뛰죠? 진이는 지영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자기 가슴에 댔다.
갑자기 지영은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난감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하자 부끄럽기까지 했다. 제자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람. 진이의 가슴은 진짜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놀란 지영의 가슴도 뛰었다. 진이는 미세하게 떨리는 지영의 손을 느끼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저는 가슴이 뛰고 선생님은 손이 뛰어요. 이 녀석이 선생님을 놀려? 어떠셨어요? 느낌이? 뭘? 아이 참, 제 입술 느낌요. 너 선생님한테 혼난다. 혼내주세요. 야단쳐주세요. 옛날처럼요. 진이는 까르르 웃으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다. 지영은 엉격결에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선생님 웃기다. 제가 무섭죠? 그래, 무섭다. 제가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많이 커서 짠 하고 나타나니 많이 무섭죠? 그래, 정말 무섭다. 어흥, 한지영 선생님을 잡아먹겠다. 진이는 할킬 듯이 두 손을 지영의 얼굴 가까이 대고 호랑이 흉내를 내면서 깔깔 웃었다. 지영은 진이가 이렇게 빨리 편해질 줄은 몰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꼬마였던 진이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느낌이었다. 어이쿠 무서워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었네. 까르르 웃던 진이가 휘청하더니 지영의 가슴으로 무너졌다. 아무래도 술을 더 마시는 건 무리인 것 같았다. 지영은 진이를 보면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불안했다. 진이를 그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요즘 부쩍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아내가 분명히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영은 천천히 가슴에 안겨있는 진이를 떼어내면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안 되겠다. 술은 그만 마셔야겠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 그쵸? 더 취하면 대화도 안 되겠죠?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그래, 그게 좋겠어. 많이 늦진 않았지만 버스 타고 가긴 그렇고 택시 잡아줄게. 치, 그만 가라고요? 섭섭한데요?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그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이 힘들까 봐. 거짓말. 사모님 걱정돼서 그러시죠? 아니야. 네가 걱정돼서. 전 선생님이 행복해 보여서 기쁜걸요. 선생님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아마 전 부담스러워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오늘로서 접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행복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시죠? 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두 팔을 힘차게 저으며 앞서 걸었다. 과장된 걸음걸이로 물결처럼 스커트 자락이 무릎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대나처럼 밝은 거리라 불빛을 받은 진이가 마치 춤을 추며 걷는 것 같았다. 어깨 아래로 내려온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찰랑거렸다. 자, 우리 주차장까지 씩씩하게 걸어볼까요? 어? 그래, 좀 걷자꾸나. 네, 술도 다 깨는 것 같아요. 진이는 명랑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지영은 진이를 향해 크게 웃어주었다. 왠지 진이가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아오진 못했을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진이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한 발 들여놓은 느낌이었다. 한 선생님, 어제 제자는 잘 만나보셨어요?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만난 김 선생은 반색을 하며 지나가는 말로 어제의 안부를 물었다. 지나가는 말로 묻는 듯 했지만 김 선생의 어투나 표정에서는 마치 어제 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 느낌이 들었다. 동료들의 잡다한 일상에도 관심이 많아 학교 내 소식통으로도 알려져 있는 김 선생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지영을 불러 세워놓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대답을 재촉했다. 그는 잠시 멋쩍은 웃음을 보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럼요. 녀석이 아주 많이 컸네요. 누가 들어도 어색한 웃음이었을 것이다. 초등학교는 각자 자기 반 교실에 자기 책상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때 아니면 굳이 교무실에 갈 필요가 없었다. 어제 전화를 바꿔준 김 선생이 지영이 제자를 만난 것에 대해 무척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겠죠. 20년 전이면 나이도 지금 몇 살이야? 김 선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음흉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와우, 30 중반은 됐겠네요. 초반인가? 지영은 김 선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러게요. 제법 컸더라고요. 이만큼. 지영은 짐짓 손동작을 하면서 농담처럼 말을 받았다.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서워요. 자칫하다간 은사님이랑 연애하자겠네. 근데 그 제자 결혼은 했대요? 아, 했겠구나. 김 선생은 잠시 나이 계산을 하는 동작을 취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묻고 답하면서 중얼거렸다. 아, 네, 안 물어봐서. 했겠죠, 나이가 많은데. 지영은 진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어머, 결혼했는지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렇네요. 별로 안 궁금했나 봅니다. 그러게요. 다음에 만나시면 꼭 물어보세요. 아, 네. 전 그럼 수업 준비 때문에 이만 교실로. 지영은 괜히 바쁜 척 빨리 교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몸짓을 했다. 네?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김 선생의 집요한 질문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지영은 먼저 말을 자르고 인사를 했다. 김 선생은 아직 궁금한 것이 많이 남았다는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고 뒤를 한번 힐끗 더 돌아보더니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영은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를 슬그머니 꺼냈다. 어제 잘 들어갔는지 진이에게 메시지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사실은 어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는데 왠지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참았다. 혹시 진이가 메시지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자리에 누웠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쯤에 소변도 마렵고 목이 말라 억지로 일어났다. 아내는 두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워서 고나게 잠들어 있었다. 냉장고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누웠는데 술에 취해 휘청거리던 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잠든 아내를 쳐다보았다. 지영은 갑자기 아내가 안고 싶어졌다. 옆으로 누워 슬쩍 아내의 열려진 잠옷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더듬었다. 안 피곤해요? 아내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반쯤 깬 잠 속에서 중얼거리는 말이라 끈적한 느낌이 묻어나왔다. 목이 말라서 깼어. 그럼 얼른 더 주무세요. 곧 아침이 될 텐데. 휴대전화를 열자 SNS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다. 진이었다. 프로필 사진이 예뻤다. 출근은 잘하셨어요? 저도 어제 잘 왔어요. 다행이었다. 그래, 먼저 안부 못 물어서 미안. 잘 들어갔구나. 반가웠다. 네, 저도 사무실이에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래, 진이도? 네, 그럼 이따. 진이는 메시지마다 각기 다른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지영도 웃는 모습에 이모티콘까지 보내면서 약간 들뜬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보내온 몇 개의 하트 이모티콘이 마치 지금의 그녀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잘 마시지 않던 술도 제법 마셨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리듬이 깨진 것 같았는데 진이의 이모티콘 덕분에 그런 피곤 따윈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지영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진이를 너무 취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택시 태워서 보낸 시각이 밤 11시경이었다. 진이와 더 오래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릴 와이프가 자꾸 걸렸다. 회식을 해도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늦는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 조바심까지 들었다. 예민한 아내가 분명히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영은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쉽지만 오늘은 헤어지고 조만간 또 만나자는 미련을 보여주며 진이를 돌려보냈다. 진이는 무척 아쉬운 표정으로 택시 유리창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생각했던 대로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늦었네요. 피곤하겠다. 왜 안 자고? 그냥요. 오늘은 낮에 낮잠을 좀 많이 자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해서. 날 기다린 게 아니고? 아니, 당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나도 안 오고? 네, 둘 다 안 와서. 몸은 괜찮아? 족발은 시켜 먹었고? 그럼요. 애들은? 시간이 몇 시인데 자죠. 아내는 배시시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다. 나도 애써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은 무슨 회식인데 이렇게 늦었어요? 아, 선생 한 명이 생일이었어. 어쩌다 보니 늦었네. 노래방까지 갔구나? 그랬지. 그래서 늦었어. 당신 노래방 안 좋아하는데 고역이었겠네요. 그렇지 뭐. 다들 좋아하는데 나만 중간에 빠지면 섭섭해할까 봐 그냥. 잘하셨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주무세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 그래야겠어. 술도 좀 마셨더니 많이 피곤하네. 당신도 자. 먼저 자. 알았으니 얼른 씻으세요. 일상적인 대화였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내의 태도 덕분에 지영은 마음이 놓였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언제나처럼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약간 볼록해진 배를 한번 쓸어주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와서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떻게 오전 수업을 다 마쳤는지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하교하기에 가방을 맨 채 급식실로 달려갔다. 지영은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배는 약간 고픈 것 같았지만 입맛은 없었다. 매운 음식이 생각났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낙지볶음이나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네, 그럼 이따. 진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얼른 답장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보였다. 수업 끝났어. 애들은 다 갔고. 점심은 먹었어? 메시지를 보내놓고 지영은 보낸 내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5초쯤 후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졌다. 아니요. 이제 먹으러 가려고요. 선생님은요? 나도 아직. 뭐 드실 건데요? 매운 게 먹고 싶어. 진이는? 저도요. 저도 매운 게 땡겨서 생각 중이에요. 뭘 먹을까 하고. 난 낙지볶음.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게 먹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그거 먹자. 네? 참, 선생님도? 진이는 거기서 먹고 난 여기서 먹고. 하하. 네. 그리고 주말에 만나서 또 같이 낙지볶음 먹어요. 우리. 주말에 만나자는 말과 우리라는 말에 지영은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주말에 또 만나자는 말이 반가워서 가슴이 뛰는 것인지, 또 만나고 싶긴 하지만 주말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딜레마 속에서 허둥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망설였다.